안녕하세요. 급등주식회사에서 테마주를 전문적으로 쓸어 담는 남자 청소부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케이카고요. 오늘은 테마주 분석보다는 다가오는 월요일이죠. 5월 12일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 종목들을 조금 같이 살펴보려고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케이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고차 거래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종목이고요. 조금 뒤에 좀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뭐 차트부터 시작해서 최근 시장 동향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최근에 트레이딩 뷰를 사용해서 여기에 지표를 따로 넣어서 데이터 위주로 분석을 하던 것과 달리 여기에 챗GPT 결합해서 이제 직접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AI가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데이터만 준비를 하고요. 이 데이터 입력해서 기술적 분석 받아보고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효율이 괜찮습니다. 이 방법들 제가 구독자분들 대상으로만 지금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 번호 010-7318-9563 번호로 여기로 청소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 내용들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채널 그룹방을 현재 오픈한 상태고요. 거창한 건 아니고 전날 그냥 미장 동향 그리고 그 당시에 당일 제가 살펴보고 있는 종목들 있죠. 오늘 제가 한번 투자해보려고 기웃기웃대는 종목들도 같이 올려드리니까요. 이 단톡방 대단한 건 아닙니다. 사소한 정보들이고 이런 정보 공유 원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케이카로 돌아와서요. 일단은 중고차 플랫폼이기 때문에 최근에 중고차 시장 동향을 조금 알아보고 가자면 일단은 신차 시장 대비 중고차 시장이 약 1.4배 수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이 말인즉슨 신차 구매보다는 아무래도 중고차 구매가 조금 활발해지고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죠. 신차는 시간이 지나면 중고차니까요. 사실 문만 한번 열어도 중고차고 아무튼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중고차 수출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현대나 기아차 인기가 제법 있는 편이죠. 그래서 수요 있는 나라로 중고차 수출 좀 늘어난 편이고요. 그리고 이 중고차 수출에는 꼭 국산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국제 정세상 이런저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명 P라 그럽니다. P가 붙어서 해외로 판매되는 중고차들이 있어요. 고가의 차량들도 그런 식으로 역수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그냥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고요. 일단은 우리가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서 봐야 될 건 온라인 거래 선호도 상승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케이카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거래죠. 사실 온라인으로 광고를 올리고 그리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에게 차를 판매하는 근데 이 중고차 시장은 조금 애매한 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좀 적절하게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차 사진만 보고 바로 계약하고 구매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자, 그럼 시장 동향은 이 정도로 체크를 하고요. 일단은 지금 보고 계신 건 케이카의 일봉이고요.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고 추세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케이카 상장하고 최고점 찍은 약 43,000원대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엄청 빠져있죠. 43,000원 하던 주식이 현재는 한 14,000원 거의 2만원이 빠졌으니까요. 이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볼 겁니다. 아무튼 일단 제가 앞서 설명드린 AI가 해주는 기술적 분석 한번 보고 넘어가실 텐데요. 이런 식으로 일단 제 트레이딩 뷰 차트와 데이터를 챗GPT에 대입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입력한 프롬프트대로 시장 분석해주면서 기술적 분석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차트 전반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요.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상장하고 약 43,000원대에서 이후 계단식 하락 추세다. 현재
현재는 약 한 14,000원 구간에서 장기 박스권 횡보 중이고요.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는 멈췄지만 뚜렷한 반등 전환 신호도 아직은 좀 약하다. 사실 반등을 해주려면 뭔가 반짝이는 이벤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번 실적이 괜찮다는 말도 들려오고는 있지만 과연 이 실적 하나로 주가를 견인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한국장에서는 실적이 좋다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가는 일명 주포라고 하는 세력들 마음인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세력이 좀 주무르는 장이다 보니 아무튼 지지와 저항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 저항선이 좀 곳곳에 분포가 돼 있죠. 왜냐하면 각자 이 주식을 매수한 가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가격대에 저항선이 좀 두텁게 쌓여 있을 수 있다.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모멘텀 흐름 같은 경우에 2022년 급락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 모멘텀입니다. 최근 모멘텀이 소폭 양봉 전환했지만 아까 우리가 같이 차트를 살펴봤죠. 크기가 조금 뭐 좀 미약하다라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과거 사례와 현재 차트들 한번 비교도 해봐야겠죠. 일단은 과거 유사 사례 비교해보자면 2023년 1월 이때가 주가가 20% 이상 단기 급등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2024년 5월 단기 상승 후 다시 박스권, 그리고 현재죠. 유사 패턴과 거래량 증가, 아마도 실적 발표 영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2024년 5월 같은 경우에 현재와 비슷한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단기 상승 후 다시 박스권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향후 이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올라갈지는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건 거래량이죠. 시장에 자금이 좀 흘러 들어와야 이런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좀 전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 돌파 여부, 이게 결국에는 쌓여있는 매물들, 그러니까 저항선을 뚫을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이거 뚫으려면 아무튼 거래량이란 힘이 필요한 거고요. 그럼 다시 차트로 한번 돌아가서 일단 일본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세력들 돈이 어느 시점에 빠져나갔는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표 지금 하단 보시면 검은색 히스토그램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바로 스마트머니, 즉 세력의 돈이 빠져나간 자리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체크를 해보자면요, 최근이니까 한 3개 정도만 체크를 해보고요. 자, 이 가격대를 대충 한번 선을 그려보죠. 하나, 여기 하나 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여기는 가격이 대부분 비슷한 가격대긴 한데요. 자, 이런 식으로 최근에 세력의 자금이 빠져나갔던 자리들 체크를 하고요. 뭐 굉장히 데이터 기반으로 정확하게 체크한 건 아닙니다. 대충 이 정도 가격대에 세력의 차익 실현이 있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은 지금 보시면 이 제일 윗선이 제일 가장 최근에 세력이 나간 가격대입니다. 최근에 세력이 나간 가격대를 이미 넘어섰죠. 그런데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고 추세 전환된 거는 아무래도 실적 관련일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는 2024년 1년 전이죠. 5월 이후 이전에는 주가가 어떤 모습 보여줬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24년 5월로 돌아가서요. 여기 아까 제가 체크한 부분이 2024년 5월부터 들어왔던 자금이 빠져나간 자리 같거든요. 대략 한 달 정도의 기간인 것 같습니다. 짧게는 한 달, 길게 보면 한 달하고 보름 정도 사이에 이렇게 단기간으로 주가가 조금 상승했다가 이후에 이 부분이죠. 스마트머니 빠져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뭐 박스권에 갇혀 있거나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역시 뭐 과거 사례와 뭐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매출이 정말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온다면 이 추세가 지금이 5월 11일이니까요. 최소 아까 과거 사례로 보셨다시피 한 6월 11일 이렇게 한 달간은 괜찮은 상승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일단은 그럼 이전에 어느 정도 상승을 했었는지를 한번 찍어 봐야겠죠. 자, 여기서부터 상승한 걸 잡아서 가격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 15% 정도 될 것 같네요. 정확하게 잡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 현재 가격을 조금 보자면요. 자, 비슷한 기간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보시면 지금이 한 11%죠. 그러면 사실 지금 당장 들어간다 해도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또한 역시 한 1에서 3% 정도 수익 노려볼 수는 있겠으나 이 수익 노리고 들어가기에 리스크가 좀 클 수 있다. 이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물론 뭐 실적 발표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차트 과거가 말해주듯이 솔직히 상장 후에 이 가격 43,000원대는 다시 보기 힘든 가격이 아닐까 싶어요. 중고차 플랫폼이라는 게 최근에는 고객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플랫폼은 맞습니다. 일단은 뭐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 아니면 기존 다른 소형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 허위 매물이 너무 심하고요. 이 허위 매물이 뭐냐? 거짓으로 물건을 올리는 거죠.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차를 200만 원에 판다 해서 광고를 올려놓고 고객이 찾아오면 그 차가 뭐 방금 팔렸다든지 뭐 이렇게 둘려대고 200만 원보다 더 비싼 차, 그러니까 기존에 1,000만 원짜리를 200만 원에 속여서 허위 광고를 올렸다면 이후에 찾아온 고객에게는 이 200만 원보다 더 비싼 차를 당연히 소개를 시켜주겠죠. 이 1,000만 원짜리 차는 없고 유사한 차 중에 본인이 가장 많이 남길 수 있는 차량 소개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많아요. 허위 매물. 그리고 두 번째는 보증이겠죠. 아무래도 중고차 상사라고 하죠. 뭐 소매 개념일까요? 제 기준으로는 소매 개념인데 이런 중고차 상사에서 사실 이 보증을 해주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중고차 플랫폼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보증 시스템, 그러니까 워런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조금 더 신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허위 매물이 없고 물론 이런 대형 플랫폼에도 허위 매물 올리는 딜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현저히 적다. 아무래도 시스템이 잘 갖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증. 뭐 이런 문제들로 일단 중고차 플랫폼이 요즘 인기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 자동차라는 게 3천만 원 주고 신차를 사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문짝 한번 열고 타면 중고차입니다. 바로 뭐 10에서 20% 이상은 감가를 맞을 수밖에 없죠. 차란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뭐 모든 신차는 어쨌든 모든 중고차다.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 신차 대비 1.4배 늘었다. 중고차 시장이 일단 이 정도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단 저런 내용 가지고 이전 가격대 회복은 뭐 힘들다고 볼 수 있죠. 4만 원대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13,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갇혀있기 때문에 웬만한 호재가 있지 않고서는 뭐 뜬금없이 갑자기 정책주로 편입이 되지 않는 이상 회복은 조금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말간 해당 기업들 종목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구독을 지금 눌러 주신다면 이후에 올라오는 다른 기업들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K카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